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지표 50번 요양원 기준이죠. 질 향상 노력입니다. 이 질 향상 노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임직원은 소급자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한다. 점수 1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을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되어 있는 항목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있던 항목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예. 왜냐면 예전에 질량상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족도 조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그냥 저는 원론적으로 그냥 매뉴얼에 적혀 있는 내용들로 해서 다르지 않게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좀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보세요. 1번 항목. 1번 항목 보시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2번 항목 같은 경우엔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노력한다. 이게 신설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를 기록도 보고 현장도 보고 기록도 보고 현장도 보고 면담은 아니네요. 기록 이렇게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0.3, 0.3, 0.2, 0.2 이렇게 이제 정도 되는데요. 일단 3, 4번을 먼저 하고 얘기를 할게요. 3, 4번을 먼저 얘기하고 3번은 경영실태 조사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니죠. 예, 그리고 청구상담 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다. 이것도 일반적인 점수는 아니죠. 예, 그래서 3번, 4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준 3은 경영실태 담당 부서로 자료를 제공받아서 평가를 제공하는데 밑에 보시면 평가 기준이 20년도 장기 요양기관 패널로 선정된 기관들에 한해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4번 항목 보세요. 4번 항목 보면 기준 4에 보면 청구상담 봉사자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평가에 적용을 하는데 청구상담 2021년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 봉사자의 상담 실적 중 한 가지로 대상하는 기간 20년도까지 청구상담 봉사자로 위촉된 상담 실적 한 건 이상의 기간이랑 21년 청구상담 봉사자로 평가 종료월까지 상담 실적 한 건 이상 하는 그 기간들만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3번,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받는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 잘하고 계시고 정말 청구상담 봉사자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예. 멋지신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하시니까 점수를 더 드리는 거고요. 자, 1번, 2번 다시 갑니다. 자, 1번, 2번에 그 적혀있는 말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말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읽을 때 사전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명확하게는 국어적으로 저게 어떤 말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의도를 파악해본다.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만족도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저 말을 그냥 다 넣기는 어려우니까 네이버 지도에다 여러분 향상이란 말을 써볼까요? 향상이라는 것은요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짐 또는 나아지게 함이라는 뜻이네요. 향상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그렇다는 얘기는 만족도 향상이라는 것은 만족도가 나아짐 또는 나아지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나아지게 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를 나아지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예.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냐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원래 만족도가 어땠단 얘기예요. 향상되기 전보다는 내가 노력하기 전보다는 만족도가 덜했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덜했는지 판단할 만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한다?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 현장을 살펴볼 때 여기에 만족도 조사를 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뭔가가 만족도 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그 수급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직원의 직무 만족도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에 대해서 향상 노력을 하면 점수 인정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서류 주세요. 서류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이거 맞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요. 매뉴얼을 하실 때는 매뉴얼에 대한 그 의도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려도 중요한 건 예시죠? 예, 예시 켜드릴게요. 네네. 예, 근로자 만족도 하고, 뭐, 직무 만족도는 제가 지금 예시를 올려드리긴 합니다만, 그냥 기관에서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라는 확인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는 뭐 제가 만들어 드린 거, 필요하면 드릴게요. 예. 이 만들어 드린 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관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무 만족도는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어렵게 하실 거 없어요. 자, 수급자 보호자 만족도 똑같습니다. 수급자 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수급자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자 보호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지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만족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뭐 직원 만족도 중에서 나는 너무 우리 회사가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중에 상사등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통해서 인간적인 성장,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나는 동료에게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거 할까요? 나는 동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항목이 대부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떻게 만족도를 올릴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용자 가족이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문항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한다, 대부분의 그 직원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반영이네요.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보호자의 응답이 많았다. 그래서 실제 설명을 진행하였으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최초 계약 시에 계약을 설명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메일이나 전산으로 기본 안내를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만족도 조사에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수급자 쪽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표는 1년마다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마다 이메일이나 전산으로 기본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안내하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그리고 반영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본 계약을 안내하는 책자나 팜플렛을 제작하여 소식지로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그 소식지를 실제 만들었거나 보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증빙자료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에 대해서 뭐 다른 거 만들기가 어려운 것들 말고요, 나는 성희롱 등의 고충이 있다, 뭐 이런 거에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실제 뭔지, 그 고충에 대해서 고충 상담을 하실 수 있잖아요. 고충 상담 기록지라든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직원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꼭 계획을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뉴얼상으로는 뭐 만족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런 말은 없지만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가 언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실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에 대한 반영 내용들을 그냥 반영 그 내용들을 보여줘도 되지만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아까랑 그 이어지는 거네요. 전 수급자 보호자에게 3월부터 3월 25일까지 제한내 실시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비급여 안내 소식지를 3월 24일자로 발송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호자 만족도와 기관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낸 영수증이 뒤에 붙어 있다.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어르신에 대한 만족도나 직원 만족도나 사실 상관없이 그냥 이에 대한 향상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실제 그에 따라서 반영하고 그의 증빙 서류를 갖다 놓으면 점수는 1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표적 인간을 보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1, 2, 3분 1, 2 항목이니까 19년도 1월부터 21년도 평가일까지인데 몇 개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연애 한 번 해야 되는 법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만족도 조사는 평가 기간 중에 한 번만 하면 인정이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수를 받으세요. 두 개 합해서 0.6점이잖아요. 예, 버리기는 아까운 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세요. 예.